앞에서 두 분께서 결국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다라는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지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전략 부분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2000선 겨우 턱걸이했죠. 계속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심리선인데요. 외국인 기관 팔자가 연속됐습니다. 과연 붕괴될까요? 어디가 저점일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 달째 오른 코스닥 드디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대대적으로 추가 반등을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번에 저항대 돌파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업황 개선 기대. 어제 저희가 뒷담화 주제로 좀 다뤘었는데요. 태양광주 봄볕을 찾아 드는 걸까요? 좀 더 어제 멘트 위에 오늘 출연하신 멘트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미국발 그리고 또다시 유럽발 또 거기에다 가장 가까운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본도 사상 최고치 쪽으로 우상향, 고고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났나요? 왜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지. 자,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 상위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수급도 비제되었고. 김지한 멘토, 오늘 어떤 부분의 조정의 원인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장에서 대북 악재라고 이제 이틀 연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들의 어떤 물량 매집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사실 2시부터 3시까지 구간을 보게 되면 선물을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다음에 맞아요. 옵션을 좀 크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옵션 쪽에서 순매수가 콜옵션 쪽이 9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장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테마주 쪽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물량이 매집돼 있었는데 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코스피 우량주를 좀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어떤 좀 포석을 깔아놓는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나오고 있는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펀드 환매 물량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쵸. 2000포인트만 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은행 가서 펀드를 좀 환매하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컨츄리 리스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뭐 대북 악재 이거는 뭐 뉴스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부 구성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츄리 리스크가 나온 데 있어 가지고 대응책을 지금 제대로 세워갈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정전 협상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해마다 나오던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항상 이런 시기에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일본 쪽에서 이제 BOJ 신임 총리 이제 내정자죠. 구로다 내정자가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채만 매입을 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ABS라든가 주식 매입을 직접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는데 모든 걸 다 열겠다 했죠. 그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그랬는데 역시나 정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유럽도 지금 이제 긴축 완화를 시사하고 있고 환율을 좀 조정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가 좀 쌍고점입니다. 쌍고점 자리에서 약간의 좀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그렇고요. 또 뭐 시가총액 상위군들 우수수 떨어졌다 그랬는데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지금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조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은 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제 쌍고 우리는 쌍을 좀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홀수와 짝수를 선택한다면 짝수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결국 부분 쪽은 내용을 보면 수급적인 부재소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클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2월달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6년 동안인가요? 거래대금이 최저였더라고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악재 지금 투자자들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펼쳐지면서 오늘도 쌍끌이 매도였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악재 투자자들이 좀
그 투자의 흥미를 좀 잃어가는 것 같고 시장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여러분들 지지하게 지루하게 여러분들의 짐 빼는 작업일 때 이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닝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사주팔자 궁합이 잘 맞는 멘토와 함께 리딩을 잡으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김재환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김선임 멘토 오늘 시장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런 거였었어요. 잔잔한 호수에 지루하게 방향성을 잃은 곳에다가 퉁퉁 돌을 던지니까 그냥 떨어지는 나락 쪽도 있지 그것이 진짜 투매와 공포를 만들 정도의 매도 압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재미없어요. 자, 이게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2월 20일 날 한번 외국인들이 한 5,800억 매수가 들어와줬고 이날의 기간이 2,200억 매수가 좀 들어와줬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해서 지수가 서서히 이제 빠지는 흐름을 좀 나와줬는데 계속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현상. 자, 이때부터 강하게 나왔던 물량이 바로 투신권의 매도 압박이 나와줬단 말이죠. 자, 역시나 개인들은 불안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펀드 환매 물량 예전에 2,000포인트에서 나와줬던 그 물량만큼 지금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현상 자체가 제가 지켜볼 때는 당분간에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선물옵션 동시 동시 만기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 현상 자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당연히 당분간에 3월 중순까지의 횡보 장세는 조금 지루하지만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뭐 똑바른 아주 그냥 딱 눈에 띄는 아주 좋은 그런 모멘텀 자체도 지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흐름은 지속된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개별적인 종목들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장은 또 유달리 기술주 IT주 특히 코스닥 기술 IT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겁니다. 오늘 뭐 장 오전장 12시, 1시 전까지만 해도 4%씩 막 빠지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코스닥이 회복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만회하게 했지만서도 2, 3%씩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 종목들 지금 기관들 코스닥에서 던진 물량들 다시 코스피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현상이 오후장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코스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관들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 남아있고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전까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500포인트 아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550포인트까지 거의 끝까지 올릴 때 그 물량 자체가 아직 굉장히 많이 외국인과 더불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서 아직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있는 큰 종목들과 뭐 갤럭시 관련해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코스피 관련해서도 제가 보는 관점은 방어주 성격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의 방어주는 아니고 약간의 조정시 그러니까 뭐 2,000포인트가 깨지면 굉장히 좋고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특히 2,000포인트가 깨질 듯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와줬고 어제도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장이 약간의 흔들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좀 강하게 어떤 종목으로 방어주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경기 민감주, IT 기술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만 이번 장에서 살아남고 그 시기는 언제? 동시만기 끝난 후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올 거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속에선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김지한 멘토와 그리고 김선임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큰 손들이라고 하죠. 결국 만약에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진짜 개인 투자자의 큰 손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은 아직 안 나갔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전략을 잡아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김지한 멘토, 결국 우리나라 계속 탈동조화가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그렇게 미운 짓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탈동조화가 계속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지금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있는 시기고 자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 돈들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물량만 들어와주면 저는 탈동조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뭐 굉장히 나쁜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것뿐이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오늘 500억 나간 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증거로는 금 가격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1,600가 무너졌거든요. 그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쪽도 보시게 되면 뭐 주택이나 고용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일시적인 디커플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테마주 사실 그동안의 코스피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에 의해서 가지 못했었는데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차익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곧 코스피를 매수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시적인 디커플링 자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대형주주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조금 환매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1년상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 물론 경험적인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물량이 빠질 때는 코스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쪽이 앞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또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낙폭 과대 상황에서 저점에서 지금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 분명히 발생되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전환 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우 멘토, 그 최근에 코스닥이 강하게 갔던 것은 결국 외국인 자금 중에서도 중국계 자금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코스닥만 끌고 왔던 기술적인 부분은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탈동조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나요? 자, 탈종조화, 이게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1월 달에 좀 굉장히 심했었고 10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 2월 달부터는 거의 2월 중순부터는 디커플링이 아닌 리커플링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확실하게 2월 말부터는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듯 보였는데 다시 최근에 대북 리스크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핑계거리가 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제가 보는 관점은 단기적인 좀 디커플링이 왔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역시나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역시 지금 오늘 기관들의 매도세가 400억 정도가 나갔던 부분 대부분 다 투신권의 물량이었고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확인해 볼 때는 오로지 이것은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니까 2000포인트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한 그 부분이지 전혀 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기관들 원래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수 포지션 아주 이런 기회를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회 자체는 언제가 올 것이냐? 자, 동시 만기 이때 바로 그 전주 바로 전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아마 그때쯤이면 최고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중순쯤에. 그래서 그때를 가장 중요한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시장은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말부터는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3월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 관점 2050포인트 돌파하고 한 2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듭니다. 4월 달에는요. 그리고 코스닥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코스닥 물량 이거 빠진 거 아니라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외국인 물량 굉장히 많고 기관 물량도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약간 빠졌던 거, 오늘 빠졌던 거 중요하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550포인트 안착한 이후에 이번에는 코스피와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가 한 3월 중순 말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는 한 2100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80 정도에서 600 정도가 한번 새롭게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선우 멘토 만약에 신규적으로 대기자란 말이에요. 현재 현금이 100%인 신규 아니면 또 시장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진입하는 분들이라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냥 민감주를 담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중 특히 IT 기술주 중심으로 한 부분. 자, 뭐 갤럭시 이슈로 인해서
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기술 관련주들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빠졌단 말이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고 한 번 더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출시를 14일이고 공개가 14일이고 출시가 4월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조정이 올 때는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꼭 대응하시길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김선현 멘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경기 민감주, 특히나 IT 부품주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김전 멘토, 저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IT 부품주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스마트폰의 스펙 경쟁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엔화 약세 굉장히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원엔 환율을 보더라도 1,450원대 가다가 지금 1,150원대 내외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부품 구매를 국내 기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쪽은 약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에 대한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적 증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안에서 사실 부품 가장 고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주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서 과열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실적 증명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지한 멘토, 결국은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저가 메리트 부과해서 지금 신규 투자자라면 그쪽으로 좀 저가 메리트로 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한 80% 이상은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김지한 멘토한테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증 하나를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 과연 시장이 위쪽 우상향 쪽으로 조정 부분을 마무리해서 우상향을 갈 때 그 시점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 좀 체크하시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 만기 이후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0으로 이제 수렴을 할 것이고 차익 거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될 경우에 프로그램 쪽 말고는 사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차익 쪽에서 좀 주춤하니까 더 이제 주도적인 어떤 수급 자체가 없어지고 비차익 쪽에 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그쪽에 그대로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다음 만기 이후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딱 언제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어떤 주변의 정세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제가 진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조금 동시만기 후반부를 보거나 그 시점을 견주어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의 부재 속에서 결국은 큰 손들이 좀 나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직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결국 3월 동시만기로 이유를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한 특히 김지한 멘토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쪽 부분에서는, 특히 차익 쪽에서는 지금 바스켓이 많이 텅텅 비어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공격 앞으로를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영향력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 부재가 나타나는 시장의 개걸음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그 베스켓과 관련해서는 네. 좀 제가 드린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잠깐 수정을 해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이게 프로그램 차익 잔고 같은 경우 일단 일반적으로 6조 5천억과 9조 5천억 사이로 움직입니다. 6조 5천억 아래로 갔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유발이 되고요. 9조 5천억 이상 갔을 때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옵니다. 차익 물량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한 12조까지 갔다가 네, 물량이 좀 800억까지 들어왔죠.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9조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베스킷이 비어 있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과거의 부담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이 완화됐지만 베스킷이 비어 있다라는 상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의견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김지한 멘토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요, 결국 이제 진행자의 그 멘트 부분의 차이점 부분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11조 9천억 정도에 들어왔던 부분에서 현재 8조 9천억 원대 축소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줄어들었다는 그 레인지 자체를 지금 언급을 좀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면요, 한 달째 오른 코스닥. 과연 이번에 드디어 상단을 뚫을 것이다. 또한 여론에서는 반반입니다.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과 함께 대세 상승 쪽의 유동성 장세 속에서 코스닥도 같이 갈 것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아니다. 서로 간의 엇박자에게 널뛰기 장세 쪽으로 해서 한쪽이 올라가고 나면 한쪽이 쉬어가고 그런 모습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지배적인데요. 우리 김선현 멘토, 최근에 7거래일 만에 하락을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쪽이. 하지만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 논란 가열이 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먼저 제 기준으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코스닥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게 바로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가면서 한 530에서 한 550포인트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제대로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수급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제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자, 코스닥 차트인데요. 항상 뚫지 못했던 차트 자체가 450에서 550포인트 자체를 항상 지금 몇 년째, 4년째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500포인트를 잡고 선을 잡고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최근의 양상이 이래요. 자, 이때 그러니까 첫 번째 550포인트 정도 도달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렇게 두 번 전을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2012년 초점에 한번 올랐을 때 이때 당시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뚜렷한 매수가 아닌 그냥 개인들과 서로 치고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서서히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 꼭대기 자리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 다시 빠진 이후에 다시 그 전에 올랐을 때 경우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서로 치고받으면서 올라갔고 또 하나 개인들의 매수세도 역시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500포인트를 깬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이 부분에서는 기관과 외인들은 아주 강력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개인만이 파는 장세가 쭉 보여줬었고 오늘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기관만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아직 이때까지 쌓아놓은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기관 외국인들 물량이 많단 말이죠. 외인들 아직 물량도 자체가 안 나왔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 당장부터 내일부터 팔기 시작하면은 손해 아니면은 본전일 텐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의 보는 포인트는 조정 장세가 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조정 장세가 온 이후에 한번 반등을 주는 포인트. 그게 언제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동시만기 끝난 이후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보셔야 되고 코스닥이 이번에는 정말로 한번 크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IT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민감주 저는 정말로 민감주가 한번 갈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제약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선현도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우상향을 계속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코스닥에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같단 말이죠. 근데 네.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있고 실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사주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 이게, 사야 될 때 개인이 못 사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와줬어요. 개인만이 파는 장에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개인이 400억 이상 샀거든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개인과 외인들과 기관들의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경향이 당분간은 지속되다가 반등을 주는 장이 아까 말씀드린 나올 거란 말이죠. 저도 앵커님 말씀과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외인들 물량 너무 많고 기관들 물량 너무 많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은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코스닥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포인트에 바로 언제? 동시만이 끝나고 이때부터가 아닐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김지한 멘토 요때쯤 되면 또 개인들이 또 사러 들어오면요. 이때 또 코스닥이 또 내려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솔직히 답답해요. 요즘. 오늘 물량 아까 400억 정도 들어왔다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총알바지 되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거든요. 네. 21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격이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하면 돈 벌더라. 갤럭시 S4 테마가 굉장히 유망하더라. 이제 받아주는 거죠. 지금 이제 반대로 메이저 쪽 기관과 외인 쪽에서는 지금 차익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가격이 지금 또 싸지기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코스닥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541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기준지수 100포인트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 동안 5배 정도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지수 한번 변경했거든요. 2004년에. 그래서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4년에 100으로 출발해서 지금 지수가 50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지수가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내과 의사한테 외과 진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 그래요? 제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지금 이격이 상당하거든요. 이 이격에서는 메이저 쪽에서는 누구라도 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사러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시려고 하시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김지한 멘토는 유가증권 시장 쪽에 집중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또한 그다음에 김선윤 멘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 분명히 지금 이견이 대립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부분의 결과는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자신의 색깔을 통해서 수익률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화답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주장,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더 집중력과 코스닥 여전히 집중력하자라는 부분에 그 결과는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뒷담화 중에 참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OCI가 결국은 미국발에서 첫 삽을 뜨면서 역시나 오늘 갭상승이 붙어가면서 태양광들이 반짝일까요? 사실 오후장의 모습에는 반짝밖에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다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내렸는데요. 김선인 멘토, 태양주 강세. 어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개화되는 시기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태양광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OCI 주가가 65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폴리시리콘 가격 자체도 저점 바닥부터 해가지고 뭐 17% 이상 상승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 아직까지 이 OCI 주가 자체가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매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테고 요즘 갑자기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되게 급하게 상승을 하니까 며칠 사이에 또 이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매수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조금 걱정인 부분은 OCI 자체가 진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야 될 시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20만 원 뚫고 올라갈 때라고 판단이 듭니다. 폴리시리콘 가격 올라봤자 지금 예전에 떨어졌던 가격에 대비해서 17% 오른 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진짜 100% 이상 올라줘야 돼요. 100%가 뭡니까? 200% 이상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폴리시리콘 가격이 올랐다고 너무 이거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로 태양광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치킨 게임이 한번 크게 발생을 해서 OCI만한 회사 하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고서는 정말로 크게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OCI 가격 50만 원, 60만 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오는 가격이고 OCI의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입니다. 여러분 당분간의 이 태양광 흐름 단기간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장기간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OCI를 대표로 말씀드리자면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올라타고서 좀 안정적으로 추세 이어갈 때 그때 좀 매수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민감주 쪽,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아니면 IT 부품 그쪽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주가 너무 좋게 가니까 땡길 수도 있겠는데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자, 보건복지부 발표 있지 않습니까?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 이거 있단 말이에요. 제약 관련주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최근 뭐 이틀, 3일 정도 태양광주 잘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좀 부탁드리고 오히려 제약 관련주들 아직 약간 쉬고 있는 단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약간 조정 양상 보이고 있는데 차라리 제약 관련주나 아니면은 약간 빠질 때 경기 민감주, IT 기술주들 해가지고 실적 좋은 종목들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뭐 대형주 중에도 많으니까 그 관련주들 조금 매수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결국은 OCI 같은 경우, 태양광주 같은 경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직 미는 되려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꿈과 희망 속에서 그 거품이 빠지는 단계에서 제대로 좀 돌아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전면 또 태양광주 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그 생산량이 한 6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수요는 한 40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기가와트의 공급 과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의 가격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가에 대해서 그 현재 가격대에서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고정비 부담만이라도 좀 완충이 되면 그 생산을 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40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실예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골드만삭스가 100% 지분율로 투자했던 스펙트라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욕에. 네. 그 회사가 120명의 직원을 전원 다 해고하면서 공장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65만 원의 가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65만 원 나올 때는 지금 OCI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그만큼 지금 주가 상황에서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태양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역발상적인 측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 세계 태양광의 4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08년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가격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킬로그램당 400달러씩했습니다. 그 정도 했었죠. 2011년 3월 달이 단기적인 고점으로 저희가 보는데 킬로그램당 79달러 했습니다. 그때 OCI가 한 65만 원 정도 갔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어제 반등 나와서 7% 반등 나와서 지금 18달러대 1등급 가격이 18달러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최근에 덤핑을 맞았고 그래서 자국 산업에 대한 어떤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야기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2011년만 하더라도 1와트 설치할 때마다 1.15위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얼마를 주냐면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5.5위안을 줍니다.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설치 목표량 자체를 그 2015년까지 40기가와트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해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설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태양광 가격이 지금 1차적으로 보조금 줬을 때 그 효과로 인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조금 효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중국에서 도시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화와 관련돼 가지고 화력과 지금 수력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원들을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중국 지방 정부에서도 세금 수입 자체가 대부분 다 이 태양광 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고용 유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수입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떠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평균 가격을 저희가 킬로그램당 한 22달러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가격을 킬로그램당 한 25달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퍼스트 티어 OCI 같은 경우에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생산 단가가 저는 20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달러 넘어간다면 지금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20달러만 넘어간다 그러면 OCI 쪽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정비 부담이 빠지면서 크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이 반덤핑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 중국이 반덤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OCI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OCI밖에 없거든요. 가장 싼 제품입니다. 가장 품질이 좋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OCI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지금 금지가 된다는 거죠. 반덤핑이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대만으로 가서 대만 쪽에서 수요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그쪽에서 웨이퍼 형태로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덤핑의 틈새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공장이 말레이시아, 독일 여기 있어요. 큐셀 인수하면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양광 쪽에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네. 과거에 201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80%가 이태리와 독일 쪽이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이 25%고 비유럽 지역, 비미주 지역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비유럽 지역이고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유럽 지역입니다. 점점점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유럽 쪽에 어떤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숨 한 번 쉬시게 예. 지금 저 그래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이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유가 유럽발 그 또다시 보조금 축소 부분이 나오면서 타격을 좀 받았잖아요. 예. 그 부분과 함께 결국 저 지금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그거는 이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봐도 되는 시각이겠네요. 그렇죠. 한 발짝 물러서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보조금을 5배나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가격 그 수요 증가 효과, 그로 인한 가격 증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온 자료들 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중국의 이제 태양광 누적 설치 목표거든요. 굉장히 조금 화면을 좀 더 키워볼까요? 좀 네. 작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2010년 10월만 하더라도 5기가와트 정도 목표량인데 지금 40기가와트까지 늘려놨거든요. 오, 8배 이런 더 상황이라면 올랐네. 전 세계에서 중국이 1년에 한 25기가와트, 25% 정도 설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량이 달성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가격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누적 중국 태양광 설치 목표량인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11년에 3기가와트, 작년에 7기가와트, 올해 10기가와트 정도 더 추가돼서 17기가와트 정도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가준다면 태양광은 우리가 설정했던 레인지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한 멘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아, 끄덕끄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저하고 또 부합되는 동시다발적인 의견도 좀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요. 혹시 OCI에서 나온 기획 담당 쪽에서 나오신 이 태양광 쪽에 의미부여하러 오신 기업 담당자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내용, 중요한 자료를 갖고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지한 멘토의 내용 속에 김선윤 멘토 뭐 반박하거나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OCI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네. 말씀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제가 뭐 깜빡 넘어갈 정도로 했는데 지금 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제가 이제 말했던 그런 종목들은 아예 그런 이슈 자체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태양광 쪽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니까 이제 눈을 돌린 상태지 아직 시장의 관심 자체는 IT 기술 삼성 쪽으로 아예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 자체는 조금 더 오를 때 지금 그러니까 서서히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OCI가 20만 원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담으실 분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안전하게 좋은 시기 때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지한 멘토, 결국 우리나라 이제 결정이다 방막형이다는 논의를 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늘어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슈로 다뤄보고요. OCI가 결국은 이제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라는 걸 떠나서 지금 치킨 게임에 거의 승자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부분에선 동의하시나요? 치킨 게임의 승자죠. 지금의 생산 단가에서 지금의 어떤 가격대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OCI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 OCI가 승자지 어떻게 보면 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저는 생각- 투자 관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한 멘토는 태양광주 부분에서 투자 관점으로 좀 중기적 관점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했고요. 두 분의 내용 쪽에서 저도 인정하는 분은 김지한 멘토 쪽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은 부분은 결국 OCI가 치킨 게임의 승자임에는 분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부분이겠고요. 또한 우리 김선일 멘토는 자신 있게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태양광주 쪽도 집중하겠지만 이건 잠깐 아직 섹시한 미인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이제 칼을 대는 성형 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성형하셨다고 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멘트 때문에.